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갈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파경에 이른 한 부부의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갈등 해결의 새로운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명문대에서 만나서 무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죠.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협상과 갈등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냐면요. 먼저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 커지는 과정을 본 다음에 제로섬 게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연 진짜 이긴다는 것은 뭘까? 함께 고민해 보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이들의 관계도 처음엔 분명 로맨스였을 텐데 어떻게 원망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의 삶이 정말 깊게 얽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대학, 같은 직장에서 만나 5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15년을 살았어요. 이 긴 시간이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함께 쌓아온 추억, 희망, 또 서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다 녹아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깊었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함께 보낸 세월이 무색할 만큼 같은 결혼 생활에 두고 두 사람이 기억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이야기엔 양면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들의 엇갈린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남편이 폭력적이었고 외박도 잦고 다른 여자한테 전화까지 왔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신혼여행 때부터 옛 애인한테 전화가 왔고 자기 멋대로 직장 그만두고 그 전화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이 경험한 현실은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둘 다 각자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갑돌이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장모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갑돌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대했던 가족의 모습과 현실이 너무 달랐고 어쩌면 자신의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갑순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받는 돈이 고작 30만 원. 이걸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이 금액은 갑순이에게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나에 대한 존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법적 갈림길이 놓이게 됐죠.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감정의 영역을 떠나서 논리가 지배하는 아주 차가운 현실, 변호사와 법정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소송까지 가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문제 해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처음엔 당사자끼리 협상을 시도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서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도 이혼의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본 다음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은 바로 이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등이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정말로 반드시 한 명은 이기고 다른 한 명은 져야만 끝나는 걸까요?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이 부부의 딜레마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게임 이론에서 나온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딱 정해진 크기의 파일을 두고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바로 이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해요. 재산, 양육권 같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우는 거죠. 내가 더 큰 조각을 가지면 상대방은 그만큼 더 작은 조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승리가 곧 다른 사람의 패배가 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하지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파일을 나누려고 싸우는 대신에 둘이 힘을 합쳐서 아예 더 큰 파일을 만드는 방법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영합 게임, 즉 넌제로섬 게임의 핵심입니다. 나의 이익이 꼭 상대방의 손해를 의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해야 이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넌제로섬 게임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왜 더 좋으냐고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파괴하는 갈등 대신에 협력을 이끌어내고요.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대신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찾게 되죠. 특히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지킬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현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이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요. 변호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싸움꾼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체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종종 치열한 소송이 아니라 현명한 합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